DNA가 이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네. 이 DNA가 끊임없이 손상을 받고 있죠. 복제를 하잖아요. 네. 카피를 만드는 거죠. 네, 카피는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몸이 재생될 때, 네. 성장할 때 그 새로운 네. 세포를 만들어야 되죠. 네. 너무 이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음. 그 DNA 분자 안에 있는 염기서열이라는 일종의 이제 문자죠. 네. 이렇게 하도 많으니까 통계적으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기능이 점점 퇴화를 해갖고 이게 또 비슷한 이유로. 그럼 기능이 퇴화된다는 게 결국 자기 복제 과정에서 에러가 또 누적돼서. 그렇죠. 왜 죽음이 일어나냐? 왜 노화가 되냐? 그러면 갖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계적으로 계속 에러가 나기 때문에 네. 시간에 따라서. 이게 군으로 봤을 때, 네. 이 군으로 봤을 때 죽음이라는 게 네. 이 군 전체의 더 효율적인 생존법이다. 그렇죠. 라는 설명이 저는 네. 너무 이게 가슴을 치는 그런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죽음을 굉장히 슬픔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에서 죽음이 계속해서 발견되기 때문에 도대체 진화는 왜 이렇게 죽음이라는 이 사건을 내비두는 걸까? 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오래 살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여서 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내가 오래 살게 됐는데 내가 지금 아이를 왜 낳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저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생명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파보고 있는데 생명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도착을 했냐면은 이 생명이라는 기계가 확률적인 기계, 통계 확률적인 기계라는 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 현상의 매 순간순간은 기계적인 법칙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계적인 법칙이 일어날 가능성은 확률적이거나 통계적으로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떠오른 새로운 질문은 뭐냐면요. 이 확률적인 기계가 확률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죽음이라는 현상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현상은 어떤 생명체도 피할 수 없는 100% 확률로 일어나는 이게 이상한 사건이 생명체 전체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뭐냐? 왜 이 죽음이라는 사건은 피할 수 없나요? 입니다. 먼저 이제 큰 이유는 네. 큰 이유. 네. 이거는 이제 연력학 2법칙이죠. 네. 엔트로피. 네. 이 세상 만물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다시 네. 말해서 네네. 무질서해지고 흩어지는 네. 간다는 거죠. 그건 생명뿐만 아니고 네. 별도 그렇고 천체도 그렇고 모든 이 세상 모든 거는 흘러가면서 흩어지고 이렇게 되죠. 우리 네. 죽으면 다 이제 흩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다 흙으로 들어가고. 네. 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생명뿐만 아니라 네. 모든 자연현상. 그래서 큰 이유, 그건 이제 가장 더 근본적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생명. 네. 생명이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되냐. 이게 네. DNA. 네. DNA가 이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네. 이 DNA가 끊임없이 손상을 받고 있죠. 어떻게 손상을 받느냐. 네. 근데 우리 여기 순위 방사선입니다. 방사선. 지금도 여기 방사선이 엄청나게 이게 돌이니까 다 방사선입니다. 우리 방사선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뭐 정도의 차이지.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손상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화학약품, 온갖 화학약품 있잖아요. 네. 독성 물질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화학약품이 아니라 화학적인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 네. 그 손상을 받는 겁니다. 복제를 하잖아요. 네. 카피를 만드는 거죠. 네. 카피는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몸이 재생될 때, 네. 성장할 때 그 새로운 네. 세포를 만들어야 되죠. 네. 너무 이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DNA 분자 안에 있는 염기서열이라는 일종의 이제 문자죠. 네. 이렇게 하도 많으니까 통계적으로 에러가 나는 겁니다. 피할 수 없이 DNA가 손상을 받는 겁니다. 피할 수 없이.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몸에는 이 DNA의 이런 손상을 갖다가 복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완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연력학 2법칙에 의해서 네. 결국은 조금씩 망가지는 거죠. 손상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처음 상태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DNA 손상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네. 두 번째는 이제 단백질. 네. 단백질이라는 건 뭐냐면 이 DNA에 있는 정보가 결국은 뭐냐면 다 단백질 정보입니다. 단백질이라는 거는 아미노산 이제 20개 우리 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제 어떤 순서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가 되는. 그게 틀리기 때문에 생물이 틀리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요게 이제 쌓이는 순서가 있는데 모양도 있고. 근데 이게 접히거나
만들어지는 게 똑같은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에러가 나는 겁니다. 에러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에러가.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분자구 위면에서.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본다면은 텔로미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네네. 그 뭐냐면은 이 염색체 그 DNA가 이제 이게 안전하게 보존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염색체라는 네. 이런 데 이렇게 이제 쌓여 있는 거죠. 그 염색체는 뭐냐면 이제 DNA는 네. 그 히스톤이라는 이제 단백질이 감싸 있습니다. 이게 보호하고 있죠. 보호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은 네. 이 염색체 안에 이제 DNA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끝이 여러 번 쓰다 보면은 네. 마모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게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네. DNA 손상이죠, 일종의.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네. 그래서 텔로미어의 이제 그 끝부분이 네. 마모가 되면서 나이가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후성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후성유전. 네. 후성유전 이동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든 우리가 뭐 생물의 특징이나 이런 거는 더 유전되고 이런 거는 DNA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DNA 속에 이제 유전자가 있잖아요. 네네네. 유전자라는 건 뭐냐면은 DNA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구역입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다 합해도 DNA 전체가 한 1, 2%밖에 안 돼요. 유전자는. 네. 거기에 이제 단백질 정보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다 결정하는 줄 알았어요. 네.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뭐를 새롭게 알게 됐냐면은 후성유전. 나중에 네. DNA하고 관계없이 이미 났어. 네. 근데 거기서 내가 생활 습관이 나쁘거나 네. 또 뭐 아니면 환경이 달라지거나 네. 환경에 그러면은 DNA는 선천적인 거잖아요. 네. 후천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내가 네.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DNA가 네. 바뀔 수 있다. 바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은 결국은 이제 DNA를 변화시키는 거죠. 아까 히스톤 염색체 이걸 쌓고 있는데 네. 거기에 뭐 메틸계 화학 어떤 작은 조각입니다. 네네. DNA가 이렇게 했는데 히스톤 단백질이나 염색체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그걸 읽으려면은 거기가 어떻게 돼요? 벗겨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벗겨지는 부분이 언제 벗겨지고 어떻게 벗겨지냐? 이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환경이나 뭐 습관, 뭐 이런 거에. 또 우연이네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는 DNA가 다인 줄 알았어요. 유전자가. 21세기 들어서 명확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생활이 나쁘고 개판이 되면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후천적으로도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렸을 적에는 이런 게 이제 유전자가 후성 유전의 이런 활동이 네. 굉장히 이제 제 역할을 하는데 오래되게 되면 나이가 먹게 되면은 연로하게 되면은 이제 네. 세월이 지나고에 따라서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네. 이런 게 이제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우리 몸에 지금 인간의 경우에는 세포가 뭐 40조 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그 40조 개 안에 40조 벌의 DNA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후성 유전을 통해서 네. DNA의 어떤 부분의 정보가 바뀔 수 있다는 게 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식습관을 갖고 있어. 네. 그것 때문에 얘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40조 벌의 DNA 중에 네. 한두 개가 바뀌었다는 건지. 근데 그게 이제 누적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하나만 어떻게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네.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통계 확률적이잖아요. 네. 비슷한 반응을 받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쌓이는 거죠. 한순간에 어떤 에러 하나 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자극에 똑같은 이게 반복적으로 하면 전체적인.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궁금한 거는 네. 40조 벌의 DNA가 네. 한 번에 바뀌지 않았다면 네. 내 몸 안에서도 네. DNA별로, 세포별로 네. 정보가 약간씩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돌연변이가 될 수 있죠. 다르게. 내 몸이지만 네. DNA 네. 다 똑같을 것 같지만 네. 예를 들면 후성 유전의 영향을 받으면 40조 벌 중에 뭐 예를 들어서 100벌, 200벌은 다른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조금씩 틀릴 수가 있겠죠. 어. 그런데 이제 전달이 될 적에는 네. 미세로 전달이 될 때는 우리 몸에 아까 얘기한 소마 체세포가 네네네. 아까 얘기 안 했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네. 성세포 이외의 다른 세포들이죠. 간세포, 네. 네네. 망막세포 이런 네. 거 소마세포라고 하죠. 네. 소마. 체세포라고 그러는 거죠. 체세포는 성세포, 난자정자세포 이외의 모든 네. 세포가 체세포. 네. 이 체세포
세포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개체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는 성세포도 있잖아요, 우리 몸에. 네네네. 그것도 똑같이 이런 그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럼 후성 그건 유전. 이세로 전달이 돼요. 아, 후성 유전의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성세포가 네. 변이를 일으킨다면 그렇죠. 네, 그건 이세까지 그건 전달이 이세까지 전달이 그렇죠. 된다. 그거는 DNA 자체하고는 원래 네. 받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후성이라는 거죠. 이 원인으로 본다면은 네. 분자 규모라는 건 DNA라든지 뭐 네. 이거는 조그만 규모였죠. 단백질이라든지 네. 이런 분자 규모에서 그 에러들이 쌓이는 거죠. 오류들이. 이렇게 돼서 이제 노화가 되는 겁니다. 네. 퇴화가 되는 거예요. 퇴화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럼 이제 생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네.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네. 얘기하신 대로 네. 네. 세포들이 여러 개 모여서 이게 이제 생체가 되잖아요. 생체. 네. 생체. 네. 그럼 이제 사실 생체는 죽으려고 하는 생체가 없죠. 그렇죠. 그죠? 네. 돌지 않으니 그렇죠. 끝까지 살려고 하니까. 그렇죠. 얘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생리적인 거죠. 오래 써갖고. 그러니까 세포나 이게 생체 단위로, 네. 생물 단위로 보면 죽으려는 생물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없는 건데, 네.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상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줄기세포. 네. 줄기세포는 만능세포잖아요. 네네. 줄기세포가 어렸을 때는 이제 막 왕성하게 해갖고, 이제 간세포, 뭐 무슨 세포 해갖고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작용을 해갖고, 면역도 하고, 네. 암도 이제 물리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줄기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렇죠. 예. 결국 줄기세포도 줄기세포는 오랜 이제 기간 동안 걔가 계속 자기 분열을 할 거잖아요. 그래. 근데 이제 그 기능이 떨어져 갖고 네. 이제 나중에는 그런 이제 고장난 제 기능을 못 하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걔가 계속 분열을 할수록 자기 기능을 잃는다는 게 네. 분열을 하는 동안 정확하게 복제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또 있겠네요. 그 기능을 점차적으로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의 문제가 있고 세포 수준이죠.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저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이게 뭐냐면 발전소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우리 생물 몸에 네. 진핵 생물이죠. 네. 식물, 동물, 뭐 균류, 네. 곰팡이, 버섯 이 진핵 생물의 미토콘드리아가 발전소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네. 그거는 제2의 생물이 고세균의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발전소인데 네.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제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도 자기 분열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독자적인 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우리 독자적인 생물이 우리 세포에 들어와서 산 거라고 했잖아요. 네. 똑같죠, 얘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이 점점 퇴화를 해갖고 이게 또 비슷한 이유로. 그럼 기능이 퇴화된다는 게 결국 자기 복제 과정에서 에러가 또 누적돼서. 그래서 이거죠. 결국 이것도 이제 다른 박테리아가 들어온 거라고 그래요. 다른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사니까 기능은 이 작동 방식은 똑같죠. 그래서 이게 퇴화가 되면 뭐냐면은 에너지를 갖다가 제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은 힘도 없고. 제가 지금 그걸 조금씩 느끼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에너지를 갖다가 네. 하는 일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적인 규모에서 시간에 따라서 에러, 뭐 이런 돌연변이 이런 게 누적이 돼서 취약해지고, 그 다음에 생체적인 규모에서도 이게 이제 취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본다면은 분자, 네. 세포, 네. 생물. 네네네. 그럼 생물이 또 모여서 뭐가 되죠? 개체가 되는데 네. 개체가 또 개체군이 되겠죠. 그죠? 사람들, 박테리아들, 이제 무리가 되겠죠. 무리. 근데 무리로 이렇게 무리적인 개체군의 네. 군이라는 건 이제 무리라는 얘기죠. 네. 무리라는 뜻인데 네. 이 무리로 봐서도 네. 이렇게 생물들이 퇴화하고 하는 이유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원이 우리가 모든 생물은 박테리아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정된 자원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굶주림과 싸움이었습니다. 굶주림과. 네.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살지만은 한정된 자원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성 아니야? 아니면 자기 생존이냐? 네. 그들 중에서 이제 절충인데 그런 원인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개체군이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생물이 진화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가 바뀌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렇죠. 생물 전체가 이제 바뀌는 거죠. 유전자 풀이죠. 일종의 내 유전자 하나하나 쌓여갖고 그게 이제 어떤 공통의 이제 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제한된 자원으로 어떤 개체가 계속 살면 어떻게 돼서
다른 생명이 살기가 힘든. 다른 자기 똑같은 동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자원이 제한됐기 때문에 네. 내가 계속 살면 이런 돌연변이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게 계속 누적이 돼갖고 이 개체군에 해가 돼. 다른 개체한테도 해를 주고 그렇죠. 결국 내 새로운- 스스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왜냐면 구닥다리가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개체, 자기 동료들이죠. 이거에 되기 위해서도 어떤 사라져 줘야 되는 거죠. 이 설명은 굉장히 네.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아주 작은 규모, 분자 규모에서 네. 이렇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뭐해서 생물체 단위에서, 개체 단위에서 이렇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개체 단위에서 봐서도, 전체로 봐서도, 그렇게 이게 이제 자연의 섭리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죽음을 굉장히 슬픔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에서 죽음이 계속해서 발견되기 때문에 도대체 진화는 왜 이렇게 죽음이라는 이 사건을 내비두는 걸까?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의문이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특히 이 세 번째 이유를 듣고 보니까 네. 죽음이라는 사건이 없이는 네. 생명체의 이 군집이 네.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네.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납득이 되고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두 가지는 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죽음이 일어나냐, 왜 노화가 되냐, 그러면 갖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계적으로 계속 에러가 나기 때문에 네. 시간에 따라서. 그 말씀인 즉 네. 만약에 갖고 있는 정보를 손실 없이 보존하기만 한다면 네. 그러면 그럼 영생이 생물이 아니죠. 그럼 그러면- 생물이 아니죠. 그건 생물이 그럼 아니다. 아니죠. 그럼 생물이 아니죠. 우리 이제 스크립스 연구소인가 이제 그 나사에서 네. 생명을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한번 제가 얘기했었나요? 생명에 대해서 네네네.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네. 다윈적 진화를 하는 것이 생물이다 했었죠, 그죠? 네네네. 다윈적 진화라는 건 에러가 나는 복사입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이세를 낳는 것, 그게 다윈적인 진화입니다. 똑같이 복제라면은 네. 그건 기계죠.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는 인간은 뭐 다른 생명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말미잘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불로초를 뭐 몇천 년 전부터 그건 불가능. 몇만 년 찾고 그런 무속적인 것만 그랬냐? 그럼 그것도 아니고 네. 현대 과학도 네. 사실은 죽지 않는 길을 찾기 위해서 네. 의학, 네. 생명공학 네. 요즘 이런 데에서 얼마나 이 연구를 많이 하고 그걸 많이 있는데 하고 있는데 자연의 근본적인 원리를 본다면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래 연장을 하고 건강하게 살고 네. 그거지 네네. 영원히 저거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우주에 그런 거니 생명뿐만 아니고 뭐 천체고 뭐고 다 네.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인간의 평균 수명은 40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80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100년 전을 살았던 어떤 사람이 지금을 본다면 예. 이거는 기겁할 노릇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의학이나 생명공학이 발전해서 지금의 2배가 된다. 예. 2배, 3배 아니고 네. 한 10배가 돼서 한 1000년을 살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그건 영생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건 영생은 아니지만 전혀 아니죠. 만약에 제 생각에는 200살까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200년 전에 1800년대 조선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실을 본다면 예. 이건 영생이나 다름없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개체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네. 건강한 개체군 네네. 새로운 자리를 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지구에.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 다시 나는 이세들은 뭐 거의 없거나 그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뭐 아이를 낳지 않는 사이가 됐다고 많이 걱정을 하는데 네. 그래서 뭐 결혼을 장려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오래 살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여서 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내가 오래 살게 됐는데 내가 지금 아이를 왜 낳냐 이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 내가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나요? 네. 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건 모든 삶은 네네네. 미생물을 비롯해 사람은 네. 생식과 네. 생존과 네. 생존과 네. 이거의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트레이드 오프. 절충입니다. 어? 그래서 환경이 좋을 때는 생존으로 가는 네. 거예요. 내 몸을 키우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이게 나쁘면은 네. 생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고 그러면 우리 텃밭에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되면은 먹을 게 없어지고 이제 햇빛도 줄고 추워지고 그래요. 그럼 죽잖아요. 네. 그럼 씨앗이나 과일을 해갖고 이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네. 자기 몸이 자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네.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이렇게 하는 게 한정된 자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물의 탄생 이래, 네. 진화 이래.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지구 같으면 벌써 80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80억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적으로 퍼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건강하게 살잖아요. 말씀하신 네. 대로. 네네네. 뭐 한 80, 90, 뭐 네. 100살 이렇게 넘게 사니까 네. 생식을 좀 줄였다. 그쵸.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아주 그래서 좋은 지적. 그래서 때때로는 이게 뭐 결혼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낫겠나 싶기도 하고. 옛날에 예. 일찍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이세도 낳고 네. 빨리빨리 이렇게 네. 후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오래 사니까 좀 그게 딜레이가 됐다.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아. 근데 뭐 이거하고 어느 정도 네. 맞는 저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저희가 오늘 이 생명체가 왜 죽음을 피할 수 없나를 말씀을 들었는데 저가 가장 충격적이고 또 그렇구나 하고 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설명은 이게 군으로 봤을 때 이 군으로 봤을 때 죽음이라는 게 이 군 전체의 더 효율적인 생존법이다. 그렇죠. 라는 설명이 저는 너무 이게 가슴을 치는 그런 설명이었어요. 개인은 참 슬프지만. 그렇죠. 이 전체 이 군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작동 원리군요. 그렇죠. 이 말씀을 미리 들었다면 오늘 영상 주제를 죽음을 왜 피할 수 없나로 한 게 아니라 죽음이 왜 선순환의 작동 원리인가라고 아마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야, 너무 멋진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자 여러분은 이 설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희 너무 궁금하고요. 저희 댓글창이 너무 조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남겨주시면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